굽이굽이 산줄기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한반도의 숲. 한때 그 숲을 호령하던 호랑이는 자취를 감추었고 표범은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숲의 지휘왕은 담비입니다. 포식자 담비가 살아간다는 것은 숲이 아직도 건강하다는 증거죠. 담비가 지금 한반도의 숲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속리산 인적 드문숲. 최태영 박사는 담비를 추적 중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이 아니라 며칠 지난 거라서 여긴 좀 진한데 이쪽은 약해져 버리죠. 이제 막 바람 불 때 눈발에 의해서 이제 그 발작이 덮이고 막 그런 거라서 담비 아닐 수도 있겠는데 멧돼지가 되게 빨리 걸어간 것 같은데 약간 지그재그 보이죠. 지금 땅이 깊이 들어갔거든요. 담비 체중으로 이렇게 안 나와요. 이 멧돼지 그 며느리 발톱이거든요. 엄이라고도 하는데. 발자국 형태로 봐 멧돼지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한겨울 숲속을 누비고 있는 멧돼지들. 무리지어 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고라니들도 눈밭에서 생존의 사투를 벌입니다. 쌓인 눈엔 야생동물의 흔적이 남죠. 담비도 분명 발자국을 남겼을 겁니다. 담비 맞아요. 네, 담비 맞아요. 쓰러진 나무 위에 길게 난 발자국. 담비의 것입니다. 5개의 발가락이 선명합니다. 4발의 가지런히 모여서 찍힌 건 뛸 때의 형태죠. 어딜 그리 급히 달려간 걸까요? 녀석들의 진행 방향은 저쪽. 네, 저쪽이고 남사면 쪽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이 덤불도 많고 뭔가 이제 먹이터일 수도 있는데. 숲속의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담비가 간 것으로 추정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즐겨 다니는 길이라면 또 나타날 테죠. 실제 담비가 나타났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담비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먹잇감을 찾는지 경사면을 헤집고 다니는 담비들. 모두 3마리입니다. 담비는 워낙 행동이 빠르고 신출귀몰해 운 좋게 포착했다 해도 금세 사라져버리기 일쑤죠. 담비의 생태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모습에선 이 숲을 지배하는 포식자라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담비는 몸집이 큰 편이 아닙니다. 몸 길이의 절반 가까이가 꼬리, 몸무게는 3kg에 불과합니다. 담비는 나무 타기의 달인이죠. 나뭇가지 사이를 자유자재로 뛰어넘는 것은 물론 나무 기둥에 몸을 바짝 붙이고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담비가 나무를 잘 타는 이유는 갈고리처럼 생긴 발톱 때문입니다. 나무 껍질 사이를 찍어가며 나무를 오르내리죠. 유연한 등뼈와 긴 꼬리, 그리고 탁월한 점프 실력은 빠른 이동을 가능케 합니다. 최태영 박사는 담비의 흔적을 쫓다 감나무 한 그루에 주목했습니다.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담비의 오르내린 발톱 자국들이 무수히 많았고요. 감나무 근처엔 발자국이 즐비하고 감이 섞인 배설물도 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감이 많이 열렸죠. 2012년도 겨울 담배 발열. 겨우내 담비는 이 나무를 오르내리며 감을 따먹은 것이죠. 담비는 단맛을 좋아합니다. 벌꾼이 설치해 놓은 벌통의 냄새를 맡았나 봅니다. 담비가 내려왔습니다. 담비는 꿀 냄새를 맡으면 흥분하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벌통을 담비가 열 수 있을까요? 담비는 잡식성이지만 꿀과 감, 버찌처럼 달콤한 먹이를 특히 좋아하는 숲속의 미식가입니다. 전체 먹이의 약 6%를 꿀로 섭취해 중국에서는 꿀개라고도 불리워왔습니다. 오늘은 꿀을 맛보지 못했네요. 우리가 이제 키우는 벌로 와서는 뭐 담비가 뭐 벌의 천적이죠. 말하자면 해마다 뭐 벌 몇 통씩은 담비한테 먹이를 희사를 해야 됩니다. 담비에 대한 반가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북 상주의 한 야산 기슭에 담비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냥 막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날 제가 저쪽 능선을 오르는데 여기서 이상한 경고음이 들리더군요. 살살 내려오니까 담비가 저 나무에 딱 중간쯤에서 딱 경계 건물 쓰고 있더군요. 무슨 뭐 새소리 비슷한 또 그 찍찍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곳에 다시 담비가 나타날까요? 위장막을 치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참 뒤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담비입니다.
담비는 나무 위에 걸터앉아 주위를 경계합니다. 평소 행동보다 많이 긴장된 모습입니다. 먹잇감이라도 찾는 걸까? 이번에는 나무 기둥에 코를 들이대고 요리조리 살핍니다. 담비가 이렇게 길게 한자리에 머무는 건 극히 드문 일이죠.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지났을까. 담비는 나무 밑동 속으로 몸을 감춰버렸습니다. 이후 해가 지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이 트고 담비가 떠난 자리, 꽤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담비의 둥지입니다. 놀랍게도 아직 눈도 채 뜨지 못한 새끼 3마리가 어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담비가 1마리에서 3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2마리의 새끼를 낳고, 또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있어서도 어미가 보통 1마리나 2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은 이따금씩 3마리의 새끼를 모두 성장시켜서 다니는 경우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암컷은 4, 5월경 2~3마리의 새끼를 낳아 혼자 키웁니다. 번식기에는 사냥감도 둥지 근처에서 먹죠. 무인 카메라로 담비의 새끼 양육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둥지를 비운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어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곧바로 둥지로 들어가지 않고 주위를 경계합니다. 나무에 걸터앉아 경계 근무도 서죠. 그 어떤 침입자라도 잡아낼 태세입니다. 어미 냄새를 맡았는지 새끼들의 보채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제서야 둥지 근처로 가는 어미.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심 또 조심합니다. 둥지가 노출되면 어미가 없는 사이 누군가 새끼를 덮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어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피는 담비. 새끼가 있는 둥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고개를 내민 어미의 입에 새끼가 물려 있습니다. 둥지를 옮기려는 것이죠. 어디까지 간 걸까? 동이틀 무렵 어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천하의 포식자 담비도 새끼를 키울 땐 조심성이 많아집니다. 2, 3주에 한 번씩 둥지를 옮기죠. 둥지에 생기는 벼룩과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주 치악산의 한 기슭. 사실은 산림 연접부 이런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숲 곳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곳 무인 카메라에 담비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담비 2마리.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새끼 노루를 발견한 것이죠. 길목을 차단한 채 새끼 노루를 위협합니다. 담비 배설물 저희들이 그 중간에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발견된 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노루라든지 고라니, 뭐 털, 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지금껏 담비가 사냥하는 모습이 제대로 촬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 포식자 담비의 위용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 담비를 발견한 지역을 중심으로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숲길에 배설물이 보입니다. 담비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고요물 먹은 거거든요. 야생에 작은 감이 있어요. 겨울까지도 열리는, 12월 달까지도 나무에 달려있는 작은 감인데 검은색에 고요물 먹은 똥이에요. 담비의 먹이는 실로 다양했습니다. 식물성은 물론 비교적 큰 포유류인 너구리와 몸집이 작은 다람쥐, 새의 발톱까지 배설물에 섞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보다 몸집이 큰 포유류의 흔적도 발견됩니다.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네, 하루 이틀밖에 안 됐고 고라니 털이에요 지금. 그냥 털로 가득한. 고라니는 담비의 겨울철 주요 사냥감이죠. 지난 4년간 400여 개의 담비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식물에서부터 포유류, 조류, 양서류까지 숲의 모든 생명이 담비의 사냥감이었습니다. 포유류 중엔 청설모를 제일 많이 사냥했고 고라니와 노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비록 새끼긴 하지만 멧돼지 사냥도 서슴없이 한다는 점이죠. 겨울은 야생 동물에게 배고픈 계절입니다. 감나무에 남아있는 감은 훌륭한 겨울 양식이죠. 단맛을 좋아하는 담비. 이번엔 벌통 주변을 돌며 먹이를 찾습니다.
겨우내 눈여겨봤던 벌통. 아무리 봐도 벌통을 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보다 더 달콤한 식사가 있을까요? 반년을 기다려서 맛보는 단맛입니다. 한 번 엎어진 벌통은 숲속 식구들의 특별식이 됩니다. 육식성인 어치마저도 매혹시키는 단맛. 담비가 시작한 숲의 꿀잔치입니다. 벌꾼은 한 발 늦었습니다. 담비 가서 먹었다냐. 담비가 싹 먹어버렸어. 담비가 다 파먹어버렸어. 보름은 넘었겠는데 제법 됐어요. 지난 봄 이후 6개월간 공들여 보살펴온 벌통입니다. 이거 참 고약한 놈들. 숲에 영원한 내 것이란 없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에 꽃들이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뭇 생명들이 활기를 찾는 계절. 하늘다람쥐 한 마리가 봄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하늘다람쥐는 비막을 이용해 기류를 타고 움직입니다. 하늘다람쥐처럼 날듯이 이동할 줄 아는 또 하나의 포유동물이 있죠. 바로 먹이사슬의 꼭지점에 있는 담비. 강인한 생존력과 포식력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놀라운 점프 실력입니다. 하늘 다람쥐처럼 가뿐한 몸놀림으로 나무 사이를 넘나들죠. 이처럼 포유류이면서도 새처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담비가 가진 최고의 생존 무기입니다. 오대산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디님 여기입니다. 여기요. 고라니요.
큰 거. 담비를 추적하다 고라니 사체를 발견한 것이죠. 체중이 1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수컷 성체입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무색할 정도로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동물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되게 쫙 밖으로 나가 버리거든요. 그거는 체온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지금 진드기가 지금 여기서 살아서 움직이는 개체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는 이게 짧은 시간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연사한 것일까 공격당한 것일까. 수컷이라서 얼굴 공격하기가 위험하거든요. 아, 송곳니 때문에. 예, 이게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면서 공격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위험하고 안에 칼처럼 날카롭고 뾰족하거든요. 공격을 당했다면 분명 상처가 있을 겁니다. 피가 흘러나왔거든요, 약간요. 살아있을 때 얼굴 공격을 한 번 하긴 했어요. 죽어 있으면 피가 안 흐르거든요. 피는 살아있을 때만 흐르지. 예. 혹시 담비의 짓일까요?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피가 이렇게 지금 낙엽 위에 피들 흘러 있고 피가 많이 흘러 있잖아요. 잠시 뒤 고라니 털이 섞인 담비의 배설물이 발견됐습니다. 사냥의 주인공이 담비라는 확실한 증거죠. 근데 환경은 유사해요. 이게 이제 덤풀이 막 우거져 가지고는 얘가 고라니가 전력 질주로 도망갈 수 없는데, 예, 밑에 또 벼랑이잖아요. 예, 전력 질주로 도망갈 수 없고 또 무거지니까는 빨리 뛰지는 못하고 또 몸은 숨길 수 있는데 그런 대로 고라니가 쫓기고 들어온 건데 담비 입장에서는 그런 데가 공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몸이 작고 유연하고 또 여러 마리가 협공을 하니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담비의 사냥 모습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고라니를 발견한 담비 무리.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담비의 추격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마리는 뒤를 쫓고 한 마리는 고라니를 가로질러 갑니다. 나무를 이용 재빨리 점프해 두 마리가 고라니의 뒤를 바짝 쫓는 사이 길목을 선점하죠. 기습 공격에 고라니는 꼼짝없이 포위당합니다. 사냥 현장에 담비가 다시 나타날까요? 한번 오긴 옵니다. 과거에 성공적으로 사냥했던 장소에 근처에 지나갈 때는 들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오긴 올 겁니다. 여기다 치웠지? 제작진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변에 담비가 좋아하는 꿀을 발랐습니다. 포식자 담비의 모습을 담기 위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생존하는 한반도 최고 맹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잠복한 지 7시간째.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 움직입니다. 담비입니다. 두 마리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주변을 경계합니다. 먼저 한 마리가 사체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군요. 꿀 냄새를 맡은 것이죠. 담비의 꿀 사랑은 못 말립니다. 제 몸에 묻은 꿀까지 깨끗하게 핥아먹습니다. 그제야 조심스럽게 사체로 접근합니다. 다시 경계태세를 갖춘 담비. 침입자가 없었는지 냄새로 확인을 한 뒤 이내 고라니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고라니의 몸집은 담비의 3배 정도 돼 보입니다. 앞발을 이용해 먹잇감을 고정시킨 채 뜯어먹습니다. 한반도 숲을 지배하는 맹수. 담비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한 번에 다 먹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적당히 배를 채운 담비는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담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주행성이지만 큰 먹잇감이 있을 때면 밤에도 먹이 활동을 하죠. 다른 동물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비 2-3마리로 이루어진 한 마리의 무리가 저희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1년에 고라니나 어린 멧돼지를 각 9마리씩 정도를 사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판단으로는 담비가 전국에 약 한 1000개 정도의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1년에 그 사냥되는 담비에서 사냥되는 고라니나 멧돼지의 개체수가 약 10,000마리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깊은 숲엔 담비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야생 벌이 고무관에 모아놓은 꿀, 목청도 그중 하나죠. 벌꾼은 담비처럼 목청을 찾는 중입니다. 숲에서 목청을 찾는 데에는 길게는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한 4일 되는데 이제 나무에는 한 나무를 뭐 보통 뭐 6, 7번, 많게는 한 15번 정도까지도 올라다니고 뭐 수없이 올라다니죠. 뭐 하루면 뭐 몇백 번 올라다녀. 목청의 위치를 좁혀가다 보면 담비를 만납니다.
수령이 수백 년은 돼 보이는 고목 한가운데 야생벌의 집이 있습니다. 입구는 좁고 속은 널찍합니다.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꿀벌의 선택입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끌어안은 꿀벌의 성지. 그런데 외래종 말벌이 꿀벌을 노립니다. 꿀벌보다 몸집이 2배 이상 큰 등 검은 말벌. 동남아나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아열대 외류종입니다.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등 검은 말벌은 지난 10여 년 사이 전국으로 퍼져 이곳 지리산 깊은 숲까지 들어왔습니다. 외래종 벌은 토종 말벌보다 독성이 100배 이상 강한 데다 공격성도 강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체 꿀벌의 약 10%가 이 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산 벌 중에서 가장 커다란 몸을 가진 장수말벌도 꿀벌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천적입니다. 장수말벌은 꿀벌의 애벌레를 노립니다. 자신의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서죠. 제 자식을 먹이기 위해 남의 자식을 훔쳐야 하는 냉혹한 싸움입니다. 밤이 되자 목청 주변으로 야생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담비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야행성 오소리도 냄새를 맡고 왔죠. 오소리가 뭔가를 찾는 듯합니다. 목청 주변엔 장수 말벌의 집이 있습니다. 오소리는 말벌을 좋아합니다. 오소리의 습격을 받으면 말벌집은 쑥대밭이 되고 말죠. 담비도 꿀벌의 천적인 말벌을 잡아먹습니다. 벌꿀을 탐하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천적인 말벌을 잡아주는 담비. 숲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지켜내는 숨은 공로자입니다. 지리산 종보건기술원에서는 반달 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행동 반경을 연구하기 위해 포획 트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담비를 포획하게 되면 위치 추적기를 달 예정이죠. 숲이 깊은 지리산은 담비에게 훌륭한 서식지입니다. 며칠 뒤 급히 출동에 나선 종보건기술원 연구진. 몇 번이야? 7번이요. 7번? 7번 트랩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어떤 녀석일까? 이게 우리가 보내는데. 트랩에 갇힌 건 살기였습니다. 3개월 전 포획돼 추적기를 달았던 녀석입니다. 포획된 동물들은 간단한 건강검진을 한 뒤 야생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번에 나타난 건 담비. 담비도 트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종보건기술원에서 담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담비의 생태적 지위 때문입니다. 워낙 신출 규모라 연구진들 눈에도 잘 띄지 않는 담비. 생태 파악을 위해서는 위치 추적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담비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무인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담비의 이동 경로를 파악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숲을 누비고 다니면서 씨앗을 퍼뜨리고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하는 담비. 한 마리의 행동권이 무려 59.1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여의도의 8배에 달하는 면적이죠. 담비는 가장 부지런한 숲의 일꾼입니다. 밤 늦은 시간, 두 연구원이 서둘러 산으로 향합니다. 담비에게 단 추적기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구정 때 같은 자리에서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정오 때부터 저녁 때까지 추적했었는데 약 한 5시간, 6시간 동안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낮에? 네. 다시 추적기의 위치를 확인해보는 연구원. 여전히 같은 방향입니다. 담비는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300m? 소리가 나는 쪽은 비탈진 곳. 담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만할 거야? 이 근처. 담비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근접하면 멀리 달아나는 게 일반적. 그런데 여전히 움직임이 없습니다. 찾아야 될까요? 예. 정말 죽은 걸까요? 있다. 밀렵에 걸린 것 같은데. 이것만 딱 떨어지나 근데. 안 떨어지지. 밀렵 당했다. 피디님. 찾았어요? 예. 담비의 목에 달려 있어야 할 추적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랬는지 지금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이게 담비가
이랬을 가능성은 힘들거든요. 담비가 이랬기는. 혹 밀렵군의 소행일까? 행방을 추적할 만한 작은 단서라도 찾아 나서 봅니다. 쓰러진 나무에서 담비의 배설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담비의 생사를 가늠하기엔 너무 오래전의 것.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해당 지점에서 1km 떨어진 거리의 무인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이죠. 담비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있어, 살았어. 두 마리 물이 안 들었네. 잘 살아있어. 아, 다행이네. 딱 만났구나. 목에 달려 있어야 할 추적기가 떨어진 것이죠. 담비는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더 반가운 건 무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플라스틱 부분이 경화되고 얼어가지고 이게 발로 긁으면서 뛰어버린 것 같아요. 이곳 숲에서 담비는 짝을 만나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담비는 한반도 숲을 지배하며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